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진호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한교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한교안 후보님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하셨습니다. 근본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무소속 후보함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련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닌지요? 묻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잘 성찰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의 치명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오히려 투잡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서 우리 소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52주 근무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차별적으로 52주와 다시금 주 6일제 근무를 선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997년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지금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52조 근로와 앞으로 미래 형성은 국가가 존립한 이후에 향후에 발전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도 현재 처한 국가 부도 위기에부터 먼저 거련되고 인식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천여 개 건설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350만의 신용불량자가 되고 120만의 청년 실업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도 국가 경제 위기부터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청년 희망사대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패스트트랙을 실시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나이와 관계없이 출중한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청년 인재들에게 희망하는 상급 보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신속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장관으로 승진하고 또 순경 출신이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고 고시 출신이 아닌 구급 공무원 출신도 차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또 30대, 40대도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사법시험도 부활시킬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두 시스템이 병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과 사법시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년 취업과 창업, 미래 성장의 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 한교안 후보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21대 모든 후보님께서는 미래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본 12.3 내란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위에 민생은 살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 국가 부채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얘기하시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국가 비전에 앞서서 국가 경제 회복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지난번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 되려고 그러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거짓 선동에 흔들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우선 정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의 박탈감도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또 실업급여, 정착지원금, 대학 등록금 지원, 대출 시 이자 감면, 공공임대주택 배정 시 우선순위, 또 출산 시 모든 비용 지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한 가구 다주택 제한, 두지 않기, 뭐 이런 너무나도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우대 정책을 합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우선 정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줄 혜택을 우리 서민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약 20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 동포는 70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동포는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차별과 편견 없는 그런 기회의 나라라고 선전하고 국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됩니다. 우리는 중국 동포나 다문화 가정을 우리 국민으로서 지원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와 별도로 내국인의 내수 경제와 서민 경제 활성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복지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다문화 가족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 중국 동포 등을 재동포를 지원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문화 가정 얘기를 넘어서 저는 중국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대 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여러 공약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1,560만 명을 구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는 10분 공감합니다. 다만 이는 마치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에게 구제를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의 금융 분야는 코인입니다. 이제 코인은 미국발 디지털 금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지는 전 세계 86개국이 CBDC를 발행하는 등 국제 통화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우리 대한민국 가상자산 이용자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560만 명이 현재 코인 투자가 108조 원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발등한 특검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법에 의해서 400개의 거래소가 폐지되었고 만여 개에 대한 코인 업체가 상장사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인 1,560만 명의 가상자산 이용자는 무려 156조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투자, 우리 자산 가치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국민을 멀리하고 국가가 금년 7월부터 CBDC를 발행하고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가가 CBDC를 발행하고 디지털 금융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이미
대다수가 참여한 우리 국민 경제, 서민 경제 살리는 일환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560만 명에 대해서 투자금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금을 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하여 최소한 10분의 1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활성화되면 국가가 추진하는 CBDC가 활성화되고 국민 세수가 늘어나서 그 원전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코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신성장 경제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금융 기술인 블록체인의 산물인 코인은 이제 더 이상 사기나 허위 유사 수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금융 경제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경제를 확실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 자산을 합법화해 주시고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네,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셔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소거됐습니다. 황교안 제가 말씀하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황교안 TV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강연을 쭉 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틀들이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저도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후보님께서 세 번째 공약으로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든다면서 그 이행 방법으로 초기 창업자에게 5년간 임대료 4대 보험을 고정비를 지급하고 또 대학 졸업 후에 3년 이내에 미래 취업 대상 기본소득성 지원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던 기본소득 얘기를 떼어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돈포죽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포주기로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생산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